자,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입시 물리 쪽에서는 뭐만 한다고? 역학만 해요. 네. 그럼 우리가 다뤄야 될 역학의 얘기들이 뭐 있습니까 하네요. 일단 지금 우리가 등속과 등가속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등가속의 이 부분을 좀 더 포커스 맞춰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면 운동의 법칙인데요. 운동 법칙은 F equal ma를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운동한 데 있어서 그 물체에 자관한 R자가 얼마입니까? 또는 실을 끈 데 있어서 발생된 힘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운동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이름을 배웁니다. 스몰 P를 쓰면서 뭐라고 썼다고? 운동량을 씁니다. 영어로도 모멘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I, 충격량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배우고요. 그 다음 운동의 충격량과 관계를 통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또 역시 중요한 부분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워크, 일과 에너지의 관계예요. 워크, 일, 에너지. 중3 공부량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일과 에너지, 내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올라가거든. 이 에너지가 주로 뭐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또는 키네틱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외에 어떤 에너지도 있을까요? 열에는 그렇지, 뭐 열 에너지 같은 것도 있겠고요. 전기 에너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키네틱 에너지랑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네. 합의됩니다. 중학교 때까지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고요. 고등학교 때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왠지 위치하니까 포지션 느낌이 납니다만 포텐셜 내재되어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면 플러스 알파 연력학을 가실 겁니다. 오, 연력학. 굉장히 잘하면 2학년 때 굉장히 잘하면 안 가르쳐본 일도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100% 배우죠. 아, 그렇습니까? 제 나하고 하면 내신 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리 관심 있겠고 좀 여러분 한해 선배들은 일 안 했어요. 여러분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오늘 등가속 또 한 번 더 합시다. 지금 여러분한테 교재 이거 한 해차를 한꺼번에 풀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만 하자고 등가속에 관련된 문제, 등속 및 등가속에 관련된 문제만 골라 풀어 하겠습니다. 저 계속 뒤쪽으로 계속 넘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운동 법칙 공부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앞에서부터 문제 좀 풀어나가고 운동에 중요하면 또 앞에서부터 더 풀어나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한 회차를 전부 다 풀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오게 되겠죠. 그 외에 이 역학 말고도 뭐가 나간다고? 전자기와 화동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러분들고 이제 정규 물리 시간에는 당연히 이 부분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입시 물리 쪽에서는 이거는 안 다루겠다는 거죠. 왜? 이게 워낙에 중요하고 워낙에 힘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물리를 포기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 역학만 쭉 하려고 하는 거고 여유가 된다면 1학기 끝나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새로운 교재가 더 추가가 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잘 공부해 준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고 문제도 안 풀고 계속 이 책이 그대로 안 푼 채로 계속 남아 있으면 나도 계속 풀어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푼 학생들이 안 푼 애들 보고 야 니들 왜 안 푸냐 뭐 이렇게 좀 압박을 프레셔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가속 하는 데 있어서 등가속 공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있었나요? V는 V0 V4, V0 플러스 AT식 있었네요. 두 번째 2분의 1 우리 S는 하겠죠? V0 V0T 플러스 플러스 2분의 2분의 1 AT의 제곱이었습니다. 실상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비분기의 미분의 광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V제로
V제로 예,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꼴 2AS. 뭐 식을 뒤집어서 쓰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일 때 딱 한 번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평균 속도는 하면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합의 반. 네. 산술. 예, 산수평균에 해당하는 요놈을 소개한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 가속도가 양인 운동과 가속도가 음인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있었네요. 가속도가 양인 운동, 자유 낙하 운동이 있었더랬습니다. 자유 낙하 운동에서 V 꼴 G T로 계산되고 중가속도 9.8로 90은 생각이 없다 했죠. 10. 예, 10T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떨어진 높이 H는 했습니다. V제로 없는 상태에서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겠고 산수 계산 G 대신에 10m/s 제곱되니까 5배의 T 제곱이 되겠죠? 네.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이꼴 2AS 통해서 V의 제곱이 2GH가 되는데 V는 그래서 루트 2GH. 다시 말하면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높이만 낙하 높이가 같다면 바다에 떨어질 때 걸리는 속력이마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했습니다. 1초 낙하시킵시다. V1 몇 미터 퍼 세컨드? 10m 퍼 세컨드. 맞구나. 2초 낙하시켰습니다. 20m/s. 예, V2 20m 퍼 세컨드가 됩니다. 3초 낙하시켜볼까요? 30m. V3는 30m 퍼 세컨드였습니다. 1초 낙하했으니까 낙하물이 H1 볼게요. 몇 미터 내려왔다고? 1m요? 아니. 5m 내려왔죠? 2초 낙하했습니다. H2 얼마? 20m. 15. 20m 20m 낙하했잖아. T 2초 늘으니까 되겠어? 네. 다음 45m. 예, 이쪽에 H3 45m 내려왔죠. 네. 예, 이제 15m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차이. 그렇지. 아. H 1에서 2초 사이에 떨어지는 높이는 15m. 예, 15m 나와야 되겠네요. H 2에서 3초 사이에 떨어진 높이는 25m. 그렇기 때문에 25m 이렇게 되겠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수도가 음인 대비준 운동이 뭐라고? 연직 수상. 소상 운동입니다. 수상 안 돼. 되겠어요? 네.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T가 있었을 것이야. 이거는 V0를 G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최고점까지 높이 H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2G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기억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10m/s로 쏘 올려볼게요. (20m/s로 쏘 올려볼게요. 30m/s로 쏘 올려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10m/s 쏘 올리면 1초 만에 최고점에 올라갑니다. 네. 최고점 올라간 높이는 5m 올라갔습니다. 20m/s 쏘 올리면 2초 동안 올라가는데요. 20m. 20m 높이까지 올라간다 되겠습니다. 45. 30m/s 쏘 올리니까 3초 만에 최고점에 올라가네요. 45m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이것과 뒤집으면 유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퀘스천. 그렇다면 30m/s 쏘 올리잖아요. 네. 0에서 1초 사이에 올라간 높이는 얼마 될까요? 네. 30m/s 쏘 올리잖아. 쏘 올린 뒤부터 0에서 1초간 5m? 15m. 5m. 아. 15m. 3초 올라간 뒤에 이후부터 나머지 3초간은 자연낙하는 됐습니다. 뭐지? 아. 25m 올라가죠. 25m. 네. 어? 아니. 이해가 안 돼. 설명해줘. 30m/s로 쏘 올리면 네. 3초 올라간댔잖아. 네. 네. 우리는 0에서부터 1초, 2초, 3초 할 때 0에서부터 1초까지 올라간 요 높이를 물었습니다. 네. 1초 후에는 20m/s이 될 것이겠고 아. 전혀 줄어. 낙하 높이 올라간 높이 0에서 1초 사이는 25m로 올라갑니다. 1에서 2초 사이 10m/s이 되네요. H 1에서 2초 사이에서는 15m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2에서 3초 사이 3초 이때 순간제로가 되잖아. H
2초부터 3초 사이는 5m 올라갑니다. 오. 이해했어? 네. 자연낙하한 것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네. 그렇게 뒤집으니까 3에서 4초 사이에 5m 내려와요. 요거예요. 이해됐나? 네. 4에서 5초 사이에 15m 내려왔어요. 네. 예, 이놈이에요. 5에서 6초 되면 25m를 내려와 있는 과정이에요. 오. 이해됐어? 네. 자유낙하하면서 1초간, 2초간, 3초간은 잘 대답하면서 연직 투상할 때 1초, 2초, 3초를 얼랄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 외우는 것보다 100배 좋은 게 뭐라? 문제 풀어보는 거라고요. 네. 문제 풀다가 이게 뭐더라 하는 거. 그래야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 25m 올라갔잖아, 15m 올라갔잖아, 5m 올라갔잖아. 외우라 해놓으면 딱 까먹어요. 문제 풀어보면서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수어울인데 0에서 1초 사이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알겠나? 이건요 물리 2에서 더욱 매한가지예요. 물리 2에서 하면 이제 이렇게 수평만 각을 가지고 던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각을 가지고 던지게 하는데 수평에 대해서는 등속, 수직에 대해서는 연직 투상을 붙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각도를 가지고 던졌을 때 1초간 올라간 높이 얼마, 2초간 올라간 높이 얼마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수평으로 등속, 수직으로는 중력에 의한 등가속 그것의 조합일 뿐이라고요. 알겠어? 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의 자연낙하와 연직투상의 이 수치들을 일단은 그래도 좀 익숙하게 외워보시라고 또는 뭐 이해하시라고 시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문제 풀어. 네. 괜히 아직 F 이걸 MA 안 했다. 붙들려 하지 말고 풀려 하지 말고 운동량 이딴 거 나오면 버려. 일과 N에서 나와서 버려라고. 알겠어? 네. 그래서 뒤로 가면 계속 문제 풀라고 한 회차당 한두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 네. 특히 11월 모의고사 하면 이제 거의 전범위거든. 거의 전범위에서 등가속 문제 한 문제 겨우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쭉쭉 풀어내라고. 어쨌든 답이 있으니까 계속 풀고 풀다고 하면 이제 또 다음번에 운동 법칙도 하면 또 앞에서부터 풀어나갈 문제들이 생긴다고. 운동량 마찬가지 읽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사망이 되면 전자기하고 파동을 또 전부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요. 알겠나? 네. 일단 요 얘기들 자유낙하한 요 얘기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십시오. 네. 지금 주변에서 세타각의 힘으로 연직투상이 아니라 이렇게 던지면 일단 연직 세타를 던진 뒤에는 더 이상 내가 더 힘이 주어지지 않은. 네. 그렇죠. 내가 야구공을 던질 때까지는 힘이 좋지만 내 손 떠다고부터는 공기 마찰 외에는 다른 힘은 없잖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을 F라고 하면 그 F 사인 세타 값으로 이 여기서 힘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높이를 계산하면 돼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예를 들어서 화약이 터지면서 요 각도 세타가 얼마큼 힘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총구에서부터 올라간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2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일단은 물리1에서는 2차원 평면은 관심 없고 뭐 하면 1차원 직선에서만 얘기하겠다고요. 네. 정리해?